그런 두 부분이 임플란트에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자연치아 덕분에 씹는 기쁨을 되찾은 할아버지. 건강과 활력도 덤으로 얻었다. 임플란트라고 하지만은 임플란트 자체도 나무 이빨이니까 역시 자기 이빨을 그 뿌리를 두고 한다고 그런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평소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잇몸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건강에는 자신 있다는 올해 60살의 임기욱 씨. 특히 잇몸 건강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60을 넘기면 치주병 때문에 식사가 힘든 사람들도 많다지만 그는 가리는 음식이 하나도 없다. 그의 잇몸 건강 비결은 바로 치실. 칫솔질로는 잘 제거되지 않는 음식 찌꺼기도 치실 하나면 문제없다. 욕실에는 치간 칫솔부터 다양한 종류의 치실들이 항상 준비돼 있다. 이게 이렇게 휴대용으로 조그만 걸 가지고 다닙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죠? 예,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요거는 휴대용이라 굉장히 좀 작고 예. 가지고 다니기가 편하기 때문에 네. 항상 가지고 다니고 이거 없으면은 불안하지. 임 씨가 처음 치실을 접한 건 미국 유학 시절. 20여 년 전 호기심으로 처음 치실을 사용한 뒤부터 그와 가족들은 치실 예찬론자가 됐다. 근데 치실을 사용한 이후부터는 치통이 생기거나 하면은 그러면은 그 치실을 집어넣어 가지고 아픈 부위를 굉장히 이렇게 자극을 하고 마사지하고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잇몸이 찢어져서 피가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찌꺼기나 뭐 또는 어쩌면 염증이 생긴 거나 이런 것까지 다 제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아프지만은 그렇게만 하고 나면은 치과 갈 이유가 없이 한 하루 이틀이면은 다 가라앉고 굉장히 시원해집니다. 예. 20여 년 동안 치실로 관리한 임 씨의 잇몸 나이는 몇 살일까? 엑스레이로 치조골 상태를 확인하고 구강 검진을 통해 평가한 그의 잇몸 나이는 30대. 원인들에 의해 가지고 무엇보다 28개의 자연 치아를 모두 갖고 있는 임 씨. 60대가 되면 평균 서너 개의 치아가 빠지는 것과 비교된다. 치조골의 수준이 아주 좋습니다. 치조골의 수준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30대 정도의 치조골 수준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렇다면 올바른 칫솔질은 치주염 치료에 효과적일까? 우리는 50대 치주염 환자 3명과 함께 일주일간의 칫솔질이 잇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잘 오셨습니다. 먼저 환자들의 잇몸 상태에 대한 정확한 검진이 이루어졌다. 급성 궤양이 이 표면에 있는 겁니다. 세 환자 모두 치주염으로 이 중 2명은 중증 진단을 받았다. 잇몸 속에 일주일간의 실험에 앞서 참가자들에게 올바른 칫솔질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다. 똑같은 색이네. 안쪽 면, 위쪽 면, 바깥쪽 면, 또 바깥쪽 면. 아시겠죠? 아래 먼저, 위에 나중에. 안쪽 먼저, 바깥 나중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게 아니고 칫솔질 방향은 옆으로 미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세워서 닦도록 한다. 여기까지 와서 다시 진정을 갑니다. 치아와 잇몸 사이로 칫솔이 들어가게 해 잇몸까지 닦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칫솔질에서 잇몸을 마사지를 하게 되면은 잇몸의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고 마사지를 해줌으로써 자극을 주게 되죠. 그래서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게 되고 그 다음에 조직의 탄력성을 빨리 회복시켜주는 데는 칫솔의 잇몸의 마사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칫솔이 예방도 되지만은 칫솔이 치료도 된다는 겁니다. 칫솔질 실험 5일째. 참가자들은 새로 배운 칫솔질에 적응하고 있었다. 세 환자 모두 안부터 닦는 칫솔질 순서, 세워서 닦는 칫솔질 방향, 잇몸을 닦는 칫솔질 방법을 실천하고 있었다. 그동안 참가자들은 어떤 변화를 느꼈을까? 많이 좋아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치아보다는 잇몸 자체가 좋아지다 보니까 좀 기분도 좀 좋아지고 전에는 두통까지 많이 왔었거든요. 이쪽에 두통까지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그다지 그렇게 두통은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잇몸이 약간 부은 듯 하면서 밤에 자고 일어나면 냄새도 나고 그랬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박사님 일러준 방식대로 이를 닦으니까 부기가 좀 내려가고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들어오시네. 일주일 뒤 참가자들의 잇몸에 대한 재검진이 이루어졌다. 칫솔질만으로 이들의 잇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여기 색조가 전반적으로 보면은 유사해요. 지난번에도 근데 여기 하반부에 여기랑 굉장히 뚜렷하게 삼각형 이렇게 뚜렷하게 구별이 있었는데 지금은 유사하게 좀 바뀌어졌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염증 때문에 붉었던 잇몸은 어느새 연분홍빛으로 제 색깔을 찾아가고 있었다. 칫솔질 방법을 교정한 환자 모두에게 염증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정확한 칫솔질이 되어지지 않는 잇몸 치료는 거의 어렵다는 겁니다. 치료는 하되 치유는 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잇몸의 마사지, 또 잇몸을 자극을 주는 그런 잇몸 소래 개념을 갖고 있는 칫솔질, 정확한 칫솔질법을 터득하는 것이 국민들 누구라도 건강을 유지하는데 혹은 건강을 회복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는 3월 24일은 대한치주과학회가 제정한 잇몸의 날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40대 이상의 성인 90%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치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회에서 공개한 3가지 비결이 눈에 띄는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후나 취침 전에는 반드시 이를 닦습니다. 칫솔질의 순서는 먼저 아랫니 안쪽을 닦기 시작하고 윗니 안쪽을 닦은 후에 바깥면과 씹는 면, 그리고 혀를 닦습니다. 둘째, 음식물 찌꺼기나 치태 등은 칫솔질만으로는 말끔히 없앨 수가 없습니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과 같은 구강 위생용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잇몸이 좋지 않다면 금연과 금주는 필수입니다. 특히 당뇨와 동맥경화 같은 성인병을 앓고 계시다면 1년에 1, 2회 정도 스케일링을 해야 합니다. 건강한 잇몸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 당장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